많은 남성들이 겪지만 말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깊은 밤, 옆에 누운 아내는 편안히 숨을 고르며 따뜻한 기운을 내뿜고 있지만 남편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길을 건네도 마음을 다해도 그곳은 힘없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원래라면 부부의 애정이 절정을 향해야 할 순간 오히려 부끄럽고 씁쓸한 침묵만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게 당당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 1년 전,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까? 저는 의사 생활을 30년 넘게 하며 수많은 남성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공통적으로 안타까웠던 사실은 대부분이 생강이 남성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차로 몇 번 마시거나 식사에 조금 곁들이는 정도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생강의 힘은 올바른 방법, 정확한 시기, 적절한 양으로 사용해야만 폭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값비싼 보충제, 수입약, 비아그라, 마카에 의존했지만 남은 건 두근거림, 얼굴 붉어짐, 두통 같은 부작용뿐이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김성호 씨, 64세. 은퇴한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지켜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점차 아내와 거리를 두었고 아내는 밤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서양의 약을 다 써보았지만 무력감과 죄책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혈관에 있었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떤 약을 써도 불꽃은 잠깐뿐 곧 사라집니다. 진짜 해답은 약국에 있는 작은 알약이 아니라 우리의 부엌에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전통의학에서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뜻하고 매운 성질이 몸을 데우고 혈액의 흐름을 열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의학 또한 이를 입증했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듯 피가 원하는 곳으로 몰려가면 잃어버린 자신감이 다시 깨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분들은 뇌의 중추신경계에도 작용해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킵니다. 비아그라가 전등 스위치처럼 순간 불을 켰다가 꺼지면 바로 어두워지는 것이라면 생강은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서서히 따뜻하게 데워주며 부작용 없이 꾸준하고 자연스럽게 몸을 변화시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증거가 만나면서 생강은 단순한 부엌의 향신료가 아니라 남성의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자연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남성의 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울퉁불퉁한 껍질과 매운맛 뒤에 감춰진 힘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부부 생활의 해답은 값비싼 약이 아니라 시장이나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강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국에 대충 넣는다면 효과는 향과 매운맛에 그치지만 제대로 다루면 생강은 강력한 자연의 처방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60세를 넘긴 많은 남성들이 생강 활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눈빛이 달라지고 침실에서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방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 바로 생강을 얇게 썰어 그대로 씹어 먹는 것입니다. 관계 전 약 1시간 전에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있으면 특유의 따뜻한 기운이 입에서 목 그리고 온몸으로 번져갑니다. 작은 불씨 같은 생강이 잠든 혈류를 자극해 기계처럼 굳어있던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단 한 조각만으로도 피가 뜨겁게 돌고 호흡이 깊어지며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생강은 매운 성질이 강해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차에 꿀과 레몬을 더하는 것입니다. 얇게 썬 생강을 뜨거운 물에 잠시 우린 뒤 꿀 한 숟가락,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따뜻함과 상쾌함을 동시에 주는 음료가 완성됩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꿀은 에너지를 보충하며 레몬은 풍부한 비타민 C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단,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 후나 오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잔의 생강차는 몸을 데우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일상 식사 속에 생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한국식 식단과도 잘 어울리며 지속적으로 건강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에 몇 조각의 생강을 넣으면 요오드와 단백질이 풍부한 국물이 혈액을 보강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삼계탕에 인삼과 닭고기만이 아니라 생강까지 더하면 혈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생선을 찔 때 생강과 대파를 곁들이면 비린내는 사라지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나 청경채를 생강과 함께 볶으면 비타민 보충은 물론 소화와 혈액순환까지 촉진됩니다. 심지어 두부국에도 생강을 더하면 부드러운 단백질과 따뜻한 기운이 어우러져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이처럼 생강은 매일 식탁 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지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익숙한 향신료가 부부 생활을 위한 강력한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방법에는 장점과 한계가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쓰면 생강은 불씨가 되고 따뜻한 에너지가 되며 남성 본능을 다시 깨우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실수를 반복하며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선하지 않은 생강을 고르는 것입니다. 오래된 생강은 마르고 진액이 빠져나가 성분이 크게 줄어들며 심지어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유효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신선하지 않은 생강은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약과 같습니다. 효과는 거의 없고 몸만 부담을 받게 되죠. 좋은 생강은 단단하고 껍질이 매끈하며 향이 진하고 쭈글쭈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흔히 하는 실수는 화학 처리가 된 생강을 고르는 것입니다. 일부 상인들이 겉을 반짝이게 하거나 오래 보관하기 위해 보존제를 쓰는데 이런 생강은 간과 신장에 해로울 수 있고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늘 유기농 생강이나 직접 재배한 생강을 권하며 최소한 껍질을 잘 씻거나 벗겨서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자기 직전에 마시면 몸이 과도하게 자극돼 불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 혹은 아내와의 관계 전 약 1시간이 적절합니다. 조리법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면 핵심 성분이 날아가고 술에 과도하게 담가 마시면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생강은 신선하게 먹거나 뜨거운 물에 적당히 우려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가끔 떠올릴 때만 섭취한다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혈관과 호르몬 균형은 반복적인 자극 속에서만 회복됩니다. 그러나 생강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강이 혈액을 묽게 하고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약효에 간섭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섭취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하루 신선한 생강 1000g 이상을 넘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위산 역류, 위장장애, 불면증, 심지어 위궤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몇 뿌리씩 씹던 한 환자는 관계 개선을 경험하기도 전에 위장이 먼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불은 적당하면 따뜻하지만 지나치면 집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생강을 먹고 난 뒤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심장이 빨리 뛰고 속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빠르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 신호는 오히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발기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심장, 위장, 혈관 전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강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즉각적인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물을 주고 내일은 거름을 주며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회복의 길을 멀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실제로 67세 환자 박영호 씨를 기억합니다. 평생 기계공으로 일해온 단단한 체격의 소유자였지만 은퇴 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호 씨는 아내가 다가와 안아줄 때마다 행복하기는커녕 고개를 돌려 모른 척 혹은 잠든 척 했습니다.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각종 보충제, 수입 건강식품, 심지어 비아그라까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몸은 쉽게 지쳤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내와 함께 있고 싶을 뿐입니다. 병원에 실려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찰 후 저는 박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이나 나이가 아니라 노화된 혈관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도로에 움푹 팬 곳이 많아 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듯 혈액도 막힌 길 때문에 필요한 곳으로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은 잠시 피를 몰아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길이 막혀 있다면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생강의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생강을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약이라니요? 저는 곧바로 설명했습니다. 생강은 아무렇게나 먹어선 안 됩니다. 인삼도 정성껏 다려야 약이 되듯 생강도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꿀과 레몬을 넣은 생강차를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미역국이나 닭찜에 생강을 몇 조각 넣도록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하루 섭취량은 반드시 3g 이하로 제한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3주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더 놀라고 있어요. 오랜만에 부부는 다시 자연스럽게 함께했고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남성 기능 회복을 넘어선 자존심의 회복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정의 짐이 아니라 아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제가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해답이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식탁에 익숙하게 올라오는 재료에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강을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대부분은 빠른 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위치처럼 즉시 켜지고 꺼지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생강은 비아그라처럼 단기간 억지로 혈류를 밀어붙였다가 두근거림을 남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작용합니다. 실제 환자들은 3, 4주쯤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불꽃이 갑자기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퍼져나가 오래도록 온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생강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가 생강차를 과도하게 마셨다가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생강은 분명 유익하지만 반드시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며 의사의 관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우리 몸은 배관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막힌 배관을 넓혀 혈액을 잘 흐르게 돕는 것이 생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생강을 추가로 먹으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환자들에게 늘 당부합니다.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라고. 생강차를 매일 마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생강 섭취량을 3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꿀을 넣은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면역이 활성화되며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러나 과용하면 속쓰림, 불면증,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적당한 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지만 한 병은 간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전에 생강을 씹으면 입안이 화끈거리지 않나요? 네,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생강이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관을 깨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꿀과 함께 씹어 불편함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자신감이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몇 초간의 매운 화끈거림은 진정한 남성으로서 느끼는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기적의 알약이 아닙니다. 생강은 우리 몸이 본래 지닌 능력을 되살리도록 돕는 작은 불씨일 뿐입니다.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사용한다면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씨만으로는 불을 키울 수 없습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산소가 부족하다면 금방 꺼져버리듯 몸속 환경이 나쁘면 생강의 힘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한다면 그 불씨는 활활 타올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핵심은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은 20대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술, 기름진 음식, 담배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술은 간을 손상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며 발기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통을 위해 가끔 한두 잔은 괜찮지만 습관이 되면 결국 건강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그 대신 채소와 해산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굴과 조개, 새우와 같은 해산물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요한 아연을 공급합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몸은 오래 방치된 기계처럼 서서히 녹슬어 갑니다. 운동은 단순히 심장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성 부위로 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좋은 소식은 복잡한 도구나 헬스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3가지 기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푸는 동작으로 배에 앉거나 서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중간에 멈추려는 느낌을 떠올리며 근육을 3초간 조이고 3초간 풀어줍니다. 10회 반복으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한 세트에 15, 20회, 하루 3세트를 권장합니다. TV를 보면서도 운전 중에도 심지어 집안일을 도와주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며 등을 곧게 유지하는 운동으로 복부와 허리를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처음에는 10초 정도 버티고 점차 20초, 30초, 최종적으로는 1분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플랭크는 단순히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부관계에서 순간순간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힘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 권하는 운동은 가벼운 유산소, 즉 전신 운동입니다. 마라톤처럼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심장은 튼튼해지고 혈액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힘차게 흐릅니다. 자전거를 좋아한다면 20, 30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타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이 가깝다면 주 2, 3회 가볍게 수영을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일정한 심장박동을 유지하여 혈관이 확장되고 기혈이 원활히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케겔 15분, 플랭크 몇 세트, 그리고 30분의 유산소만 실천해도 몸은 약이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정신적인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남성 기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긴장과 불안,
불면이 지속되면 아무리 인삼이나 생강을 먹고 약을 써도 발기는 원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몸이 생존 모드에 들어가 심장과 뇌를 우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매일 15분은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환자에게 아내와 저녁 산책을 습관화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 단 한 달 만에 건강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결국 생강은 불씨이고 음식은 연료이며 운동은 혈관을 뚫는 파이프이고 정신은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남성의 불꽃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부부의 행복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강의 과학적 효능, 올바른 활용법, 보조운동, 피해야 할 실수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머릿속에만 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돌봄을 기다리고 있고 혈관은 다시 흐르기를 기다리며 아내는 당신에게서 잃었던 강인함을 다시 느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저합니까? 지금 당장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을 씹어 보십시오. 꿀과 레몬을 넣은 따뜻한 생강차를 마셔보십시오. 국물에 생강 몇 조각을 더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결심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50세 이후에도 강하고 건강하며 사랑받는 남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곁에 있는 여인을 오래도록 웃게 하기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